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아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키리십니다. 아코예요. 자, 오늘 사연은 여성분의 제보 사연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분은 경북 어느 지역에 24시간 돼지국밥집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굉장히 바르게 잘 자라신 현재는 외동딸 분이세요. 예. 오늘의 주인공 가명인 미정씨인데 저희 또래거든요. 오랫동안 미국의 유학생활을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다. 가까이 사는 지역에 취업을 원해서 미정씨가 한국에 들어왔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4년도로 들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들어왔으니까 1년간은 쉬면서 천천히 취업 준비도 하고 부모님과 좀 담소도 나누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24시간이다 보니까 야간에 일하시는 홀 직원분 이모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네, 급하게 야간 알바가 구해지기는 어려운 또 시기여서 그 야간 알바나 뭐 직원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미정 씨가 엄마 내가 하겠다고 괜찮다고 가게 근처에 뭐 파출소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나름 번화가니까 위험하진 않을 거라고 그리고 난 미국에서 오랜 생활 동안 낮이건 밤이건 뭐 적응기가 있었기 때문에 젊어서 쌩쌩하다고 안 피곤하다고 엄마 잠시나마 백수된 딸 알바비나 조금 더 챙겨주라고 야간 수당은 더 챙겨준다고 하니까 애교를 부리면서 미정씨가 선뜻 그 이모 대신해서 일을 하겠다고 했대요. 일단 사람 구해지기 전까지는 그래 따라 부탁한다고 그렇게 일주에 5일을 24시간 돼지국밥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야간 가게 일을 봤대요. 주방에 일하시는 이모님도 또 계시고 하니까 무서울 건 전혀 없는데 그렇게 한 달 정도 일을 하면서 익숙해질 때쯤에 새벽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한 3시쯤 어떤 남자 한 분이 들어오셔서는 여기 돼지국밥 하나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죄송한데 밑반찬 다른 건 필요 없고 깍두기 하나만 내주셔도 된다고 나머지 반찬은 안 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반찬이 맛있긴 한데 제가 다른 거 말고는 안 먹어서 깍두기만 먹기 때문에 그렇게만 내달라. 일단 손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주문을 받고 음식은 내드리니까 너무 맛있게 드시더래요. 근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너무 잘생겼대요. 딱 미정씨 스타일이었대요. 자기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이 늦은 새벽 시간에 정장 바지에 셔츠를 깔끔하게 입은 채로 허겁지겁 뭐 잘 먹는다고 표현할게요. 돼지국밥을 먹는데 그 모습마저도 너무 잘생겼대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본능적으로 눈이 계속 가더래요. 성격이 미정씨가 좀 밝고 나서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공깃밥 하나 서비스 하나 더 드릴까요? 저희 국밥 맛있게 드시니 보기가 좋다면서 말을 던졌는데 그래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돈은 드려야죠. 안 그래도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 더 시키려고 했다. 또 남성분도 눈웃음을 쳐주면서 웃어주시는데 그렇게 미정씨가 밥 하나를 더 가져다 주면서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니까 근데 그 남성분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친절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네? 저 보신 적 있으세요? 미정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네, 오다 가다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눈웃음을 남성분이 쳐주니까 미정씨가 속으로 와 잘생겨서 그런가? 작업 멘트 개질이네. 나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던데. 이런 놈들은 진짜 잘생겨서 얼굴값 하네. 그래도 잘생기니까 봐줬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왜냐 오랜 기간에 미국 생활을 했으니까 아니요 저 오늘 왔는데 어제 왔는데 막 이렇게 손님하고 논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작업 멘트로 그러시냐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데 자주 오세요. 요즘엔 저도 야간에 잠시 엄마 일을 돕고 있어서 시장하시면 언제든지 여기 국밥 맛있게 드시러 오라고 역시나 고객 멘트를 날렸대요. 미정씨도. 그렇게 식사를 다 마친 후에 남자가 계산을 하는데 식당 안에 자판 커피 있는 거 아시죠? 국밥집 가면. 거기서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커피 2잔을 뽑더니 이걸 쭉 마시면서 여기는 자판 커피도 되게 맛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미정 씨한테 이렇게 또 커피 2개 뽑아서 하나 줄 알았는데 근데 다가와서 미정 씨한테 또 뜻밖의 얘기를 하나 하더래요. 저기 죄송한데 제가 몸에 여러 질환이 있어서 사실 오늘처럼 국물 요리나 과식은 하면 안 된다. 오늘은 좀 먹어도 되는 날이어서 과식을 좀 하긴 했는데 제가 밤마다 일이 가끔 끝나면 오다 가다 가게 와서 이 자판 커피 하나씩 마셔도 되냐 돼지국밥집에서 그러더래요. 국밥은 못 먹더라도 이 자판기 커피 값은 드리고 싶다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돼지국밥집에 와서 자판 커피만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미정 씨가 얼굴에 좀 반한 건 있었대요. 돼지국밥집에 무슨 자판 커피 값을 받냐? 아니라고. 그냥 언제든지 오셔서 뭐 커피를 드시든 국밥 드시고 싶을 때 오셔서 편하게 드시라고. 여기 근처 공단에서 일하나 봐요. 미정 씨가 웃으면서 말을 해주니까 예, 맞다고. 그렇게 그날은 지나가고 다음날 정말 새벽 3시가 되니까 어제 그 봤던 잘생긴 총각분이 또 왔대요. 와서는 어제 말한 대로 국밥은 안 시키고 들어와서 미정 씨한테 인사를 하고는 커피 하나를 뽑고 거기 식당 안에 있는 자판 커피는 돈을 안 내거든요. 누르면 나오거든요. 근데 500원짜리 하나를 여기 자판 커피가 500원 올려놓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대로 나가버리대요. 솔직히 미정 씨는 이 잘생긴 놈이 나한테 관심 있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나보러 오는 줄 알고 그렇게 좀 뭐 김치국 마시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 보름까지 지나고도 항상 그 새벽 시간에 일이 끝났는지 그 새벽 시간에 와서는 네. 자판 커피 하나 뽑고 500원을 올려놓고 계속 가더래요. 어느 한날은 미정 씨가 500원짜리가 꽤 많이 모였네. 이거 막 널브러져 있는데 저금통 하나 같은 거 어디서 사와서는 거기 카운터 근처에 놔두고 이때까지 모아뒀던 500원을 넣었대요. 그렇게 한 달, 2달 가끔씩은 국밥을 사 먹기도 했지만은 올 때마다 아무런 대화가 없었대요. 인사만 하고 자판기에 커피 하나 뽑고 500원 올려두고 미정 씨한테 눈인사를 하고 그대로 나가더래요. 그걸 보던 주방 이모가 뭔가 답답했는지 쟤는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우리 미정이한테 말을 제대로 안 거노. 미정이는 딱 봐도 정말 저거 잘생겨서 뿅 간 것 같은데 미정아 관심 있으면 네가 말해봐라. 사랑은 쟁취하는 거 아니라 카나. 남자친구 네 없으면 네가 말이라도 걸어봐라. 국밥 한 그릇 같이 먹자고. 그걸 듣고는 미정씨가 조금 용기가 생겼는지 그래 볼까요 웃으면서 오늘도 오겠지 기다리는데 안 오더래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렇게 2주가 지나도 이제 용기 내어 말을 걸려고 하는데 안 오더래요. 아쉽다. 이제 안 오는가. 티오가 바뀌었나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좀 아쉽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안 오길래 어느 날 새벽 3시 오랜만에 나타나서는 그 잘생겼던 그 총각이 하얀색 개량 한복 같은 걸 입은 채로 드디어 나타났대요. 근데 어리선가 넘어졌는지 옷엔 먼지 같은 흙이 묻은 채로 와서는 저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오다가 휴대폰도 돈도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정말 또 시장도 하고 그래서 돼지국밥 하나만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미정 씨한테 물어보더래요. 다음에 와서 제가 여기 가끔 오니까 돈은 그때 드릴 테니까 오늘 좀 너저분하게 와서 죄송하다고 국밥 한 그릇만 줄 수 있냐 말을 하니까 그럼요. 미정 씨는 기다렸잖아요. 괜찮다고. 자주 오시는 분인데 이 정도에 서비스를 못 드리겠냐. 그리고 어디 넘어지신 것 같은데 옷이 많이 좀 베리셨네. 미정 씨가 수건에 물을 적셔 와서는 또 물수건도 같이 갖다 줬대요. 우선 이걸로 닦으시라고. 그리고 또 음식 항상 우리가 내드리면 기분 좋게 드시는 거 항상 고맙다고. 그리고 그 모습에 남자분이 또 한마디 날리는 게 그 당시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감사하네요. 역시 너무 친절하세요. 또 그 말에 네? 이제는 용기 내서 말을 했대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도움을 줬나요? 몇 달 봤으니까 물어봤대요. 네. 짧은 대답을 하는데 미정 씨가 좀 잘생겼으니까 말을 더 붙이고 싶었는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개량 한복인데 그리고 또 저희 또래 같은데 요즘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어른 옷은 왜 입고 계세요? 그리고 옷 같은 걸로 이상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런 나쁜 뜻 아니라고 정중하게 물어봤대요. 그리고 왜냐하면 너무 더워 보이셔서 그런다. 그 말을 이 남자분이 미소를 또 지으면서 추위를 좀 타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 옷 편하거든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좀 사정이 있어서 이 옷을 입고 오다가 크게 넘어졌는데 미정 씨가 가져다 주신 국밥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없고 염치불구하고 왔습니다. 너무 급하게 뛰어와서 그런가 돈도 핸드폰도 안 가져왔네요. 죄송하다고 다시 말씀드리니 그러시냐. 그런데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여기서 이 남자분이 좀 당황을 하셨대요. 저기 주방에 있는 저기 이모분이 이름 부르시는 것 같아서 들었다. 근데 누가 봐도 얼버무리는 말투가 미정 씨가 느꼈대요. 왜냐? 주방 이모는요, 이 오랜 기간 자기 엄마랑 같이 일했던 분인데, 이 경상도 분들은 미정아 이렇게 안 불러요. 애칭을 좀 부르거든요. 항상 주방 이모님은 쩡이라고 한대요. 쩡아. 근 10몇 년을 내가 유학 가기 전까지도 쩡아라고 불렀지 미정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이놈 봐라. 나한테 언젠가는 작업 치려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냈구나.
또 김칫국을 마셨대요, 당신은. 그런데 그때는 은근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왜냐, 미정씨 말에 의하면 너무 잘생겼대요. 이상형에 가까운 외모인데 바로 배우 중에 공유를 닮으셨대요. 미치는 거죠, 이분 도깨비지, 입장에서는요. 도깨비. 네. 그리고 돼지국밥 하나 달라고 했으니까 하나 가져다 주는데 그대로 허겁지겁 먹더래요. 아우, 천천히 드시라고 공깃밥을 하나 더 내어드리니까 그것도 금방 엄청 말아먹고선 자기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미정 씨에게 주더래요.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이래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왜냐하면 뭐 돈 안 주고 튈 수도 뭐 이렇게 자기 딴에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말에 아니라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오다가도 뭐 많이 봤는데 오늘은 옷도 많이 더럽혀지고 음식도 허겁지겁 드시는 거 보니까 피곤한 것 같은데 잘생긴 외모에 먼지까지 덮이고 아유 과식하면 안 좋죠. 오늘은 푹 쉬라고 배웅을 미정 씨가 친절하게 해줬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고 나서 미정 씨는 환호에 찼대요. 왜냐, 내가 추파를 던져서 번호 따내려고 했는데 드디어 번호를 얻었다. 잘생긴 이놈 번호, 아우 겁나 알기 힘드네, 몇 달만 알게 됐네 하면서 종이를 폈는데 2014년도라고 했잖아요. 스마트폰을 쓰는 시기거든요, 그때. 그런데 거기에는요, 종이 안에 집전화번호 같은 게 적혀있지 핸드폰 번호가 안 적혀있더래요. 뭐야 이거, 나한테 관심이 없나? 너무 서운하더래요. 쪽지를 주면 핸드폰 번호를 적어야지 왜 지역번호가 적힌 전화번호를 왜 준대? 김이 팍 빠지면 실망을 했대요. 나만 김칫국 드디어 마신 건가? 그렇게 또 다음날 올 줄 알았는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버렸대요. 그런데 그날 온다던 남자는 다시 오지 않았대요. 한 달 가까이. 뭐야, 또 왜 안 오지? 나 이제 취업 준비도 해야 돼서 야간 일도 그만할 때 됐는데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아쉽다, 아쉬워. 좀 많이 하소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은요. 근데 그렇게 아쉬울 찰나 갑자기 새벽 시간에 문을 팍 차고, 여기서 좀 욕을 하기는 그렇고, 야, 이 쌍, 뭐, 땡땡 어딨어? 이러면 어떤 아줌마가 문을 차고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미정 씨한테, 야, 너 그놈 어딨어? 그놈 어딨어? 야, 그리고 그건 어딨어? 어딨어? 이러면서 소리를 치더래요. 어떤 아줌마가 들어와서는. 아니, 저기 여기 남의 식당 와서 대통령 오자마자 욕은 왜 하시고 뭐 하는 짓이냐고. 주방 이모도 나와서 놀래서 미정 씨도 같이 화를 내고 따지고 있었는데, 아우, 야, 야, 니 때문에. 야, 됐고, 야, 그놈이 준 거 있을 건데, 그거 어디냐고. 그거 당장 내놔, 임마. 당장 빨리 내놔. 이런 소리를 그렇게 고래고래 지르더래요. 행패죠. 아니,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근처에 지구대가 있어서 경찰을 일단 불렀대요. 그리고 이 행패 부리면서 홀이 너저분해지니까 부모님한테도 일단 전화를 했대요. 국밥집이랑 집이랑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았거든요. 부모님도 오시고 지구대가 와서 그 아줌마를 일단 지구대 끌고 갔죠, 쉽게 말해서. 근데 부모님이 딱 그 시기에 맞춰서 행패 부리는 여자를 같이 보고는 개춘 선생 아니야? 개춘 선생인데 당신? 오랜만이네? 개춘 선생 뭐야? 우리 딸이 신고한 사람이 당신이야? 왜 우리 가게 와서 행패 부리고 끌려왔냐고. 어머니가 마치 아는 분을 본 것처럼 개춘 선생이라 말을 하더래요.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데, 엄마 아는 분이야? 아는 사람이지. 엄마도 얼버무리는데 아빠도 옆에서 뜸을 들이더래요. 근데 그 아줌마가 갑자기 얘가 미정이야? 맞네. 그러면서 엄마 손을 갑자기 그 개춘 선생이라는 사람이 잡더니, 네 딸은 어떤 놈한테 받은 물건 있을 거거든? 미정 엄마, 네 딸 분명 어떤 놈한테 물건 받은 거 있다고. 나 그거 필요하다고. 내가 또 그때처럼 미정이 지켜주려고 온 거라고. 그거 어디냐고. 빨리 딸한테 가지고 오라고. 그런데 그걸 듣더니 옆에 있잖아요, 미정 씨가. 아니, 내가 가게 일하면서 뭐 물건 받은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아니, 사람들한테 받는 건 돈이잖아요. 내가 뭘 받은 게 있겠냐고. 몇 달 일하면서 뭐 뒷돈도 받은 적 없는데 뭐 받은 거 없다. 과일 하나 받은 거 없다. 아니라고. 너 있다고. 분명 있다고. 그 키 크고 어떤 잘생긴 놈이 분명 준 거 있을 거라고. 있다고. 계속 그냥 반복적인 말이에요. 소리를 지구대 안에서도 고래고래 지르는데, 키 큰 남자? 설마 그 잘생긴 그 총각 오빠 말하는 건가? 그분한테 받은 건 올 때마다 식사하고 계산만 하시고 가끔 커피 먹고 한 500원 주고 간 게 단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일단 말을 했대요. 그걸 듣더니 500원? 그 500원짜리 어딨냐고. 아니, 매일 가끔 오셔서 국밥은 안 드시고 커피만 드시고 자판기 위에 500원 올려놓고 간 분은 있긴 있다. 내가 그 500원 꽤 모여서 내 저금통 안에 카운터 근처에 모아뒀는데 그거를 왜 찾으시냐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그 개춘이라는 아줌마가 나가서 얘기하자고. 아까는 그렇게 뭐 행패를 부리더니
이제는 나가자고 파일을 드려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일단 다 나왔대요. 그냥 간단하게 훈방 조치가 됐는데 가는 길에 바로 근처거든요. 가는 길에 이제는 모든 사람한테 설득을 하더래요. 아까 내가 막 행패 부른 거 미정아 미안하고 미정 엄마 미안하다고. 근데 내가 옛날처럼 다시 말하지만 지키려고 왔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뭘 지키냐고. 그런데 가는 가게예요. 한 달 정도 안 보였던 그 잘생긴 오빠가 가게 앞에 서 있더래요. 한 달이 지나서 그 오빠가 서 있는데 오랜만에 다시 봐서 그런지 또 외모가 빛이 막 나더래요. 미정 씨 눈에는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지구대도 갔다 오고. 그런데 그 총각이 엄마가 말하는 개춘 선생이라는 사람 보고 너 이제 나타났네. 이 총각 오빠가 갑자기 개춘 선생한테 욕을 날리더래요. 이제 뭐 더 큰 욕이 있는데 제가 조금 줄인 건데 너희 멀리 있다 이제 나타났네. 욕을 하더래요. 갑자기. 내가 너 나타날 때까지 기나긴 세월을 참고 또 참고 기다렸다고. 내가 지금 옆에 있는 미정씨 반드시 지킬 거라고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대뜸 이런 소리를 하니까 미정씨도 놀라고 미정씨 부모님도 옆에서 너무 놀랬대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냐고. 나를 지킨다고? 나랑 아무 그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아직도 이 짓거리지. 우리 형들도 모자라서 미정씨 언니들까지 데리고 가더니 네 많은 자식들 중에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여기 나타난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일 거라고. 또 두서없는 말을 막 던지는데 그걸 듣던 개춘이라는 이 선생이 그 사람 뺨을 후려갈고 여성분들이 때리는 거 알죠? 목 핥히고 꼬집고 뺨 후려치고 계속 폭력을 쓰는데 그걸 옆에 듣던 미정씨나 미정씨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대요. 저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죽은 언니들하고 이분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정씨는 외동딸이거든요. 예? 그런데 앞에 언니 두 분이 있었어요. 작은 언니, 큰 언니. 그리고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자신의 형들도 죽었다니. 그리고 미정씨 언니들도 데려간다더니. 이제 이걸 다 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일단 이 미친 무당 내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무당 말대로 했다가 여기 계신 미정씨도 큰일 난다고. 미정씨 어머님 제가 뭐 이런 말을 하지만 긴 세월 미정씨 해외 보낸 거 잘하셨다고. 근데 아직 기간 덜 채우고 오신 거라고. 조금 빨리 오셨네요. 해외 좀 더 있어야 하는데 이 남자가 미정씨 유학 간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개춘이라는 이 선생은요. 이놈 말 듣지 말라고. 이놈은 완전 사이코라고. 흉한 놈이고. 미정 엄마 나 알지? 내가 미정이 오랜 기간 내가 기도하면서 지켜줬잖아. 그리고 내가 이거 미정이 해외 가서 공부시키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나서 언니들과는 다르게 아무 일 없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하는데 미정씨 어머니가 그걸 돕고서 아무 일 없었기는 했지. 근데 이 총각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그리고 당신이 미정이한테 뭐 어떻게 해준 건 사실인데 그리고 뭐 물건 주고 이런 거는 이 총각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그리고 아까 뭐 물건은 왜 찾냐고 우리 가게에서. 그때 뭔가 어머님이 촉이 발동했는지 뭔가 의심스럽게 물어왔대요. 아니 지금 이 총각이 물건 얘기하고 아까 지구대에서도 뭐 물건 얘기하던데 도대체 그건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딱 눈치껏 물어보는데 아니 일단 받은 그 물건 나한테 빨리 갖고 와. 내가 또 정화하려고 온 거다. 정화시켜서 미정이 지키려고 온 거다. 변명이 어둡지 않게 막 하더래요. 그런데 거기서 총각이요. 코웃음을 치면서요. 왜요? 미정씨 나이 이제 곧 그 나이 되니까 이제 갈 때 될 나이 되니까 그 시기가 다 왔나 보네. 정화 같은 개소리 하고 있네. 미정씨 제가 준 500원짜리들 모아둔 거 있죠? 뭐 500원을 쓰셨다면 뭐 상관이 없는데 혹시 모아둔 거 있으시냐? 제가 여러 번 와서 커피를 마신 것 같은데. 그 말에 미정씨가 제가 몇 개는 쓰긴 썼는데 500원 꽤 제가 많이 모아서 저금통에 넣어놨다고. 카운터에 있다고. 그럼 미정씨 그 500원 이 사람 말대로 자세히 보라고. 그 500원을 일단 이 총각이 준 거거든요. 카운터에 있는 저금통을 꺼내서 수북히 좀 쌓여있는 500원짜리를 봤대요. 봤는데 뭐 딱히 그냥 500원이에요. 모양이 이상한 건 없는데 자 여기서 이상한 게 동전 발행일자가 있거든요. 500원 보면요. 그 발행일자가요. 많이 이상하더래요. 수십 개가 있거든요. 몇 달간 왔으니까요. 몇 달간 또 오다 안 하다 그랬지만 그래도 꽤 많이 와서 모였대요. 근데 그 수십 개 500원들이 전부 다요. 발행일자가 2002년, 2003년만 적혀있대요. 500원짜리 전부 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수십 개가 있으면. 뭐 500원 우리나라 어마무시하게 발행이 됐을 건데 2002년과 2003년이 적혀있는 그 500원만 수북이 쌓여있대요.
이걸 보고는 왜 날짜가 2002년, 2003년이지? 그러고 있는데 미정씨 엄마가 생각해보니 뭔가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2002년과 2003년, 큰언니가 2002년에 하늘의 별이 됐고 2003년이 작은언니가 하늘의 별이 됐어요. 그래서 미정씨가 외동이 된 거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위로 나이차가 꽤 있는 큰언니, 작은언니 연년생으로 있었어요. 큰언니는 2002년 태풍 루사 때 실종 상태에서 나중에 사망 선고가 나왔어요. 그리고 작은언니가요, 2003년 태풍 매미 때 사망을 하셨어요. 아이러니하게 그 당시 둘 다 젊은 나이에 영겁 후 2년 동안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두 분이신데 그 동전의 의미를 언젠가는 제가 짧지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미정씨, 이렇게 남자가 말을 하더래요. 이렇게 말할 건 아닌데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도 이 미친 왔으니까 이제라도 이 말은 꼭 해야겠다고. 미정씨 어머님, 그리고 미정씨, 그리고 아버님, 첫째 따님, 둘째 따님 세상 떠나신 게 단순히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는 게 무속적인 세상입니다. 어머님, 그래도 믿으시니까 과거 언니 두 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셨으니까 이 미친한테 조언 얻어서 큰 나라로 유학길 보낸 거 아니냐고 하니까 맞대요. 어머님이 그때는 그렇게라도 지키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개춘이라는 사람이 미정이를 유학 보내면 된다고 그냥 그랬대요, 비방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 큰형, 작은형도 루사랑 매미 때 희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랬대요, 거기서 듣고. 우리 언니도 그 희생자인데 이 잘생긴 총각도 위로 형 2명이 그 해의 희생자래요. 저 무당 망할니 자기 자식이랑 일갑뒷줄들 살리려고 미친 양밥짓 한 거라고. 제 생각이 맞다면 저 지금 들고 온 가방에 분명 뭐 있을 거라고. 부적 같은 거든 뭐든 있을 거라고. 뒤져보라고. 그거 가지고 용한 무당들이나 어디 사주 보는 데 가서 이 부적 어떤 부적 물어보라고. 분명 그런 부적일 거라고. 그리고 저 아줌마 제대로 알아보면 다른 것도 분명 나올 거라고. 세상 떠나신 미정 언니 2분, 그리고 저 무당 아줌마도 아까 말한 일가친자 가족들, 나이만 다를 뿐 사주와 모든 게 다 흡사할 정도로 똑같을 거라고. 왜냐, 우리 형들도 저 양밥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말에 개춘이라는 사람의 가방을 미정씨가 눈이 좀 돌았대요. 언니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다가가서 그 가방을 뺏어서 뒤지려고 하니까 이 개춘이라는 무당분이 어디서 도둑질이야. 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어디 남의 가방에 손을 대? 이 말을 하니까 아줌마, 이 오빠 말이 사실이면 아줌마가 이 가방을 떳떳하면 저희한테 보여줄 수도 있지 않냐. 떳떳하면 말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보여주셔라. 저 어릴 때 살려주셨다고 했으면, 저 어릴 때부터 봤으면 그 정도는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미정씨도 이렇게 오목조목 따지고 드니까 야 이나 했고 내가 네 살리라고 왔다니까. 그 500원짜리 그 저금통 나한테 주라고. 내가 정화시켜준다고. 너 엄마한테 들었을지를 모르겠는데 너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 너도 죽었어야 될 운명인데 언니를 따라 죽는 건데 내가 너 살려줘서 해외로 떠나보낸 거라고. 네 유학길을 오르게 한 건 나라고. 미정 엄마, 미정이한테 얘기를 안 했어. 빨리 얘기를 해봐라. 그 말을 하니까 어머님께서 맞기는 한데 다른 건 됐고 저 총각 말에 답변이나 해보라고. 저 총각 말에 일부러 당신 우리 딸들 양밥 내려 본인 자식들 뭐 살리니 뭐 당신 일가친데 살리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 말에 해명을 하고 총각 말 그리고 우리 딸 말 들어보니까 그 가방 안에 뭐 있는가 좀 보여주긴 뭐하냐. 우리가 뭐 뒤지는 거 가면 네가 꺼내봐라. 떳떳하면 좀 보자. 되레 뭔가 좀 탁 쏘아붙였대요. 그 말에 이 개춘이라는 무당 아줌마가 말하기에 다 필요 없고 내 말만 믿어라. 내 말 믿어야 된다. 미정아, 내 말 정말 믿어야 된다. 그럼 진짜 옳게 잘 산다고. 저놈 미친놈이라고. 국밥집에 국밥 먹으러 와야지. 누가 자판 커피 먹으러 500원 놓고 가는 사람 어딨냐고. 저게 양밥이라고. 이게 다 저주받은 동전들이라고. 내가 이것도 정화해 주려고 이렇게 급하게 오지 않았냐. 통곡을 하면서 막 목에 핏대까지 세워서 말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거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정씨가 뭔가에 또 촉을 발동을 했는지 그 동전을 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그 와중에도 그 잘생긴 오빠는요 가만히 있었대요. 누구와는 다르게 막 애걸 보고 핏대 세우고 말 안 하는 게 아니었대요. 아줌마 가방도 못 보게 하는데 내가 이걸 줄 의무는 없을 것 같다. 내가 저분께 받은 커피값, 뭐 음식값이라고 하면 맞는데 그거 돈 받은 거니까 아줌마한테 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 말을 하니까 이 개춘이라는 사람이 분노로 돌변해서는 막 온갖 욕을 하면서 내 말에 토달지 마라 이러면서 온갖 욕설을 내뱉으면서 내 말만 들으라고 막 반복적인 말을 하는데 여기서 잘생긴 오빠가 또 한마디 하더래.
미정씨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 작은 언니 돌아가신 시즌이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작은 형도 그 시기에 떠났다. 같이 떠났다고 해야 되겠죠.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형들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어머니께서 얼마 안 있다 우발적인 극단적 선택을 하셨대요. 저랑 아빠는 짧은 기간에 형들도 잃었고 엄마도 잃었잖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대요. 아빠도 그렇고 자기도. 그때 어느 물이 흐르는 강교에 비 오는 날 쪼그리면서 돌아가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못 본다 생각하니까 울고 있었대요. 그런데 거길 지나가는 어떤 학생이요. 우산을 씌워주면서 저기 잘생긴 오빠 제가 학생이라 큰 돈은 없지만 이걸로 저기 근처 가면 분식집 있거든요. 오는 길에 저는 많이 먹어서 1,000원밖에 없는데 이 돈으로 오뎅 사 드시라고 따뜻한 국물을 많이 드시라고 추운 날 비 오는 거리에서 눈물까지 보이면 감기 들린대요. 우리 언니들이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1,000원을 건네줬대요. 그 여중생의 손이 또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그게 미정씨인 거 아시냐고 그 말을 하니까 미정씨가 너무 놀랬대요. 와. 그 오빠예요? 그때 그 키 크고 잘생긴 고등학생 오빠가 그 오빠예요? 그때 사실 오빠가 꺼있고 울고 있는데 그때도 너무 잘생기셨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뭔가 말을 안 걸면 오빠가 그때 강교에 뛰어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제가 1,000원 주면서 말을 건 거라고. 기억이 난다고.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아니 어떻게 근데 저 미정인 거 알아봤냐고 저인 거 알아봤냐고. 우연이라면 우연이고 인연이라면 인연인데요. 미정씨 언니들 장례 치를 때 거기 4층이시죠? 저희 형 장례식장이 5층이에요. 장례했던 게. 그때 미정씨 얼굴을 오다 가다 본 기억이 난대요. 이야. 네. 그리고 지금의 이런 일이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너무 자기도 신기하대요. 그 기간을 걸쳐서 미정씨를 만났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꿈을 또 꾸게 됐는데 돌아가신 엄마가요. 우리 막내 아들 500원 동전을 꿈속에서 쥐어주시더래요. 우리 엄마가요. 형들이나 저 키울 때 착한 일 할 때마다 항상 500원씩 주셨대요. 그냥 자기도 착한 일 할 때마다 500원 주셨는데 돌아가신 엄마가 그러는 건 이해가 됐었는데 꿈속에서 500원 주러 왔나 보다 나 보고 싶어서. 근데 어느덧 내가 성인이 됐을 때 대학생이 되었을 때 형들이 이 꿈에 나와서는요. 우리 막내 축하한다고 500원을 쥐어주고 큰형이 가더래요. 어느 날은 또 작은 형이 나와서 우리 막내 축하한다 그러면서 500원을 쥐어주고 가더래요. 형들이 500원을 반복적으로 꿈에 나와서 쥐어주는 장소가 미정씨 지금 일하고 계시는 국밥집 건너 대로변이다. 그리고는 한날에는 큰형과 작은형이 2002년, 2003년 500원짜리 동전을 다시금 쥐어주면서 막내 이제 우리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리고는 지금까지 형들은 더 이상 꿈에 나타나지 않더래요. 이게 너무 꿈이 반복되는 일이니까 아버지께 이 말을 했대요. 아빠, 엄마도 가끔 나와서 나한테 500원을 쥐어주는데 이번에는 큰형, 작은형이 같이 나와서 마지막 500원이래. 근데 나 거기 어딘지 알아. 거기 국밥집 거기 대로변 그쪽 동네인데 한번 가보자고. 그러니까 아빠가 어머니 되게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그러자고. 한번 먹으러 가보자고. 그래서 그 국밥집을 가게 됐는데 미정씨는 그 당시 없어요. 유학 중이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카운터 쪽이에요. 계산하면서 이 총각분이 카운터 쪽에 사진을 봤어요. 가족 사진을 보는 사진을 보는데 내가 그날 힘들게 꺼이꺼이 죽으려고 강변에서 울고 있는데 그 쭈그리면서 나한테 1,000원 주고 우산을 씌워주던 미정씨 얼굴이 있더래요. 대박이다. 여기구나. 그때 그 학생 집 가기가 여기구나. 이거 보통이 아니다. 아버지한테 다시 말씀을 드렸대요. 아버지가 알아보시고 좀 디테일하게 말하자면요. 이 총각분의 집이 엄청나게 잘 살아요. 그냥 엄청나게 잘 사는 거면 알아보는 건 문제가 없어요. 돈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라면 뭔가 좀 알아보기 시작했대요. 왜냐 막내 아들의 말에 그냥 모든 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다 알아봤대요. 근데 아버지가 여기서 너무 놀란 게 여기 집과 우리 집이 공통점이 많은 것 같다 막내야. 형들이 죽은 해 여기 따님이 죽은 해 똑같다고. 아까처럼 알아낸 거죠. 상식적으로 같은 해의 재난으로 그 젊은 애들이 2년에서 갔다는 거와 그리고 꿈에서 형들이 나와서 500원짜리 동전을 지워주고 여기라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돈을 더 써서 자세히 알아봤대요.
그리고 무당도 그렇고 뭐 심부름새도 그 당시 모든 걸 다 알아봤대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 아버님이 통곡을 하면서 알아낸 게 저 개춘이라 치다는 저 무당 어쩐지 처음부터 접근할 때부터 돈도 안 받고 도와주는 척 우리 집 근처에서 정수기 팔러 온 것처럼 얘기하더니 정말 사주 바꾸게 한 짓거리 맞는 것 같다고. 와. 미정씨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습니다. 다 알아봤습니다. 진실입니다. 내일 모든 거 다 아버지 통해서 다 말씀드릴 수 있고 준비한 서류들도 있다고. 아버지가 수년을 걸쳐 저 사람 알아봤다고. 근데 미정씨 집이 정말 저희 집이랑 같은 입장이라고. 꿈에서 형들이 나온 건 제 개인적 생각으로 여기 집안 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고. 왜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여기 국밥집 저기 건너편 대로변에서 500원을 자꾸 쥐어주는 것부터가 좀 이상했다고. 그리고 어느 날 꿈에서 나타난 게 마지막으로 엄마가 한 번 더 나타났는데 엄마가 이제 우리 아들을 너무 커서 아저씨네. 어머니도 마지막 500원을 쥐어주셨대요. 네. 근데 그게 어디냐? 이제는 가게 앞이에요. 이 가게를 오게 된 계기 중에 가장 큰 하나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밥집을 가보니까 미정씨가 돌아와서 일을 하게 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엄마 꿈에 나오는 게 미정씨가 왔다는 소리구나. 그냥 이 총각 입장에서는요, 모든 걸 내가 생각하는 걸 믿고 싶었나 봐요.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날에 어릴 때 미정씨와 지금 다 큰 미정씨를 보게 됐으니까 용하다는 무속인을 이분이 직접 만나서 자문을 구했대요. 근데 그 무당이 말하길 오랜 기간 그 양밥인지 뭐 저줄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더 이상 우리 무속 세계에서는 할 건 없다. 그런데 저 미정이라는 아가씨 얼굴 관상에도 실타래가 길지 않아 보인다. 무속분이 그런 소리를 하더래요. 이 총각분한테. 그간 엄마와 형들이 모아놨던 물건도 혹시 있지 않느냐. 혹시 모르니 그 있는 것 같은데 저 아가씨한테 줘봐라. 그게 부적이라면 부적이 될 거라고. 그리고 너네 집이나 저 집이나 비가 무수히 내리는 날, 물이 많은 날, 재난으로 닥쳐와서 하늘로 간 거거든. 비 오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큰일이 닥칠 수도 있다. 조심해라.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요. 엄마나 형이나 작은 형이나 자기한테 자주 줬던 건 역시나 500원이었어요. 형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막내를 항상 줬대요. 너 사 먹으라고. 혹시 몰라서 그 많은 500원을 2002년, 2003년 거만 따로 모아서 그 자판 커피 위에 올려놨대요. 항상 먹고. 그래서 국밥은 안 먹더라도 커피 한 잔 먹고 500원을 올려놓고 간 거였대요. 미정씨 저 사실 국밥 안 좋아한다고. 국물 요리 엄마가 살찐다고 어릴 때부터 안 먹였다고. 네. 근데 그날 미정씨는 나를 살린 거나 다름없다고. 고맙다고. 나 사실 그때 강변에 뛰어내리려 했었다. 아빠한테 미안하지만 엄마랑 잘해줬던 우리 큰형 작은형 없는 세상에는 자신이 없었다고. 그때 그 미정씨가 준 1,000원짜리 한 장과 나보다 어린 소녀가 이런 나한테 위로를 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눈 뜨고 이렇게 세워준 거라고. 단순히 우연이라면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그리고 미정씨 제가 온 날들을 잘 생각해보라고. 제가 항상 국밥 먹으러 올 때 비가 오지 않던가요? 그러네요 오빠. 맞네요. 항상 이분이 국밥을 먹을 때는요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도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고 했거든요. 꼭 가게에서 식사하고 갔었다고. 맞네. 비 오는 날 때마다 이 무당분이 말했던 게 생각이 나서 같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근데 핑계거리가 말이 좀 수줍고 성격도 수줍어서 핑계거리가 그냥 국밥 먹으면서 있었던 게 다였대요. 그리고 그때 계량한복 기억나죠? 저 옷에 흙먼지 뒤덮였을 때. 비가 억수로 내렸거든요. 근데 미정씨 가게 쪽은 이쪽 동네는 비가 안 왔더라고요. 사실 그때 옷이 더럽혀진 이유가 그날 아버지하고 절에서 지성기도 드리고 있었대요. 계량한복 차려입고. 근데 여기는 비가 갑자기 소나기로 억수로 내리길래 일기예보에는 비가 없었는데 비가 내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대로 국밥집을 그때 뛰어간 거래요. 핸드폰도 뭐든 다 놔두고. 미친 듯이 뛰어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근데 여긴 안 왔더라고요. 일기예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소나기였구나. 이렇게 그때 옷이 더럽혀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에는요, 신빙성이나 무속적인 걸 떠나서 미정 씨는 믿거나 말겠지만 저는 믿고 있다고. 근데 미정 씨도 이 말을 듣자마자 아니 오빠 믿는다고. 예. 네, 나는 뭔가 이게 믿고 싶다고 그냥.
엄마나 여기 잘생긴 총각 오빠 무속적인 힘을 빌린 것도 사실 나는 이해도 안 되지만 오빠도 이해 안 되실 거라고. 왜 우리 쪽 부모님이나 오빠 부모님이나 무속적인 힘을 그 당시 물어봤는지 사실 이해 안 된다. 그런데 이 양쪽에 사단이라는 건 난 거면 네.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난 이 오빠 말 믿을 거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그 와중에 옆에 개춘이라는 사람은 쌍욕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옆에 하고 있는 걸 일단 뺀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그 잘생긴 총각, 이 오빠의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몇 년간의 뭐 많은 서류들, 사신들 수년간 조사한 걸 미정씨와 미정씨 부모님께 자세히 알려주면서 보여드렸대요. 이 몹쓸 인간의 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진짜 용하긴 용한데 정말로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들 인생을 위해서라는 남들 목숨 따위도 필요 없는 식의 행동을 하는 그런 악질적인 무당이래요. 여기서 저도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무당이 말하길 영혼의 희생들은 누군가에게는 영생을 주는 희생이라고 했던 이래요. 너무 충격이었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개춘이라는 이 무당 아줌마는 사람까지 끌고 와서는 동전 내놓으라고, 내가 진짜 찐이라고, 내가 정말 너희들 살려주라고 그러는 거라고 사실상 여러 번 찾아와서 행패도 부리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알아낸 게 하나 있었대요. 그 와중에는 또 아버님이 좀 심각성을 느끼고 알아냈는데 이 왜 무당이 자꾸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왜 찾아오는지 한도 끝도 없이 뭐 또 나오는데, 저도 여기서 한이한테도 물어보고 제 주변한테 물어봤는데 대대손손 대가족 무당집이라고 아세요? 그냥 뭐 내륜을 받거나 뭐 어떻게 태어나서 무당이 됐다 이게 아니라 네. 한대걸로 뭐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전통 무속신앙의 계승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대가족을 저도 한 번은 본 적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전통 무속신앙의 계승자래요. 쉽게 말해서 모든 가족이 다 무당이에요. 네, 이걸 전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 집안이래요. 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목숨줄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해서 희생자를 구한 필요가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양밥을 내린 건지 뭐 조사 과정에서는 일단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정 씨가 한국을 들어오게 되면 그쪽 가족 중에는, 무당 가족 중에 조카는 외국에 한 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족은 그 꿈을 꿀 때면 그 조카가 솔직하게 막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는 꿈을 꿀 때면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 머리카락을 씹어먹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꿈속의 자기 모습은 머리카락이 반 이상 빠져 있어요. 평상시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꿈속의 자기 머리는 반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실제 생활에서도 머리가 빠지면서 무속 그 개춘이라는 사람의 조카가 잔병치레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원인을 뒤져보니까 사주 바꾸기, 쉽게 말해 운명 바꾸기 당사자가 미정 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전 내놓으라고 이렇게 와서 행패를 부린 거구나. 미정 씨의 사연은 일단 이렇게 저희한테 전달 주고, 미정 씨는요, 그날의 일은 우연이라고 다들 말하겠지만 나는 우연이 아니고 그 잘생긴 오빠가 나를 지켜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그 개춘이라는 무당, 토속, 철학, 자기들은 계승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 집안에 알게 됐어요. 저도. 네, 산이도 알더만요. 그 과정에서 그 집구석에 대해서 저도 조사한 건 있는데 이 악행이 이게 일부였어요. 그런데 오늘 참 듣다 보니까 미정 씨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날의 일은 우연이 절대 아니었다는 사연을 오늘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야, 오늘 아코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인연인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네. 그래서 뭐 단순히 뭐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한편에 뭔가 좀 드라마를 본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많았고, 오늘 아코님께서 많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찾아올 수 있으면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코님의 이야기를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돌비, 아코 검색하신 다음에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거기서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